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신경세포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뉴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뉴런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뉴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히 배웠고 간단하게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뭐라 그래? 그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 안 넣을게요. 이거 뭐라 그래? 가지 돌기. 여기는 축삭. 말단. 축삭 돌기 말단. 여기는 축삭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자극을 줬어. 자극을 주면 자극의 전도라고 하면 신경세포의 전기가 어떻게 흐르느냐, 신호를 어떻게 보내,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보내. 신경세포체 쪽에서 말단 쪽으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전도라고 했고,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에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겠죠. 네.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 뭐라 그랬어? 전달. 전달이라고 제가 개념을 구분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전도는 좀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는 느낌이고, 전달은 화학적인 신호를 이제 다음 뉴런에게 보내는 그런 거라고 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이게 전기가 일어난다, 또 말진 뉴런에서는 조약 전도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원리가 뭐지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 한 개도 안 궁금할 수도 있는데 과학자들은 너무 신기했어. 누르니까 전기가 나와, 세포에서. 얼마나 신기했어요. 계속 눌러보면서 관찰하고 이게 어떻게 전기를 생성하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안타깝네. 여기만 확대해서 볼게. 네. 여기만 확대해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불다른 축삭이 있을 것이고, 요거는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축삭 안쪽이니까 세포 안이라고 해도 되죠. 세포 내부, 그죠? 축삭 돌기도 세포의 일부분이, 이쪽은 세포 밖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전기가 계속 나오는 건 우리가 측정이 되니까 여기다가 전극을 꽂아봤다. 살아있는 세포에다가 실험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전극을 빡 하고 꽂아봤어. 볼티지 측정기를 빡 하고 꽂아보니까 신기한 게 있네. 기준이 바깥에 대해서다. 밖에 대해서 안쪽에 전압을 측정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신경세포 전압을 측정해보니까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네. 신기하네. 안쪽이 마이너스라는 건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플러스라는 소리야.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극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자극 준다. 자극병 이렇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기가 흐르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들만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가 전기 자극 빡 주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요렇게 이동해. 갑자기 그리기 힘드네. 하이 요렇게. 내가 자극을 주면 얘네가 플러스가 주르륵 흘러가. 그리고 플러스가 지나간 데에 다시 마이너스 자르륵 돌아와. 그러면서 이 플러스가 이동하는 게 전기 흐름이었다라는 걸 밝혀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럼 이게 왜 이렇지? 그 다음에 왜 바깥은 플러스인데 안쪽은 마이너스를 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신기한 게 있더라.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 먼저 이 신경세포의 세포막입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축삭 돌기지만 이 축삭 돌기의 세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막에 보니까 이런 애가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 먼저 알아요? 꾹꾹 이렇게 뭔가 누르거나 압력 주면 이렇게 뭔가 넘겨주거나 하는 그런 건데,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 보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트륨을 퍼내. 바깥에서 안쪽으로 칼륨을 집어넣어, 강제로. 두 개만, 하나는 넣고 하나는 빼고 이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네 해서 이 세포 안쪽이랑 세포 내부랑
세포 외부랑 나트륨이랑 칼륨 농도를 조사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나냐면 나트륨이 바깥에 150 있으면 안쪽에 1밖에 없어. 바깥의 농도가 150이 나죠. 칼륨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안쪽의 농도가 100 정도 되면 바깥쪽에 1밖에 없어. 농도 차이가 너무 극심한 거야.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농도 차이는 아니에요. 우리 자연 세상에서 그러니까 자연은 평형을 좋아해, 비대칭을 좋아해. 평형 거의 농도가 비슷해지는 걸 원하는데 지금 찍어보니까 바깥에는 나트륨이 150이나 있는데 안에 1밖에 없어. 안에는 칼륨이 100이나 있는데 바깥에 1밖에 없어. 이거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뭔가 세포가 뭐든지 하고 있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세포 밖에 뭐가 많다고? 나트륨이랑 칼륨 중에 뭐가 많대? 나트륨이 많아. 좀 밝은 사람. 얘볼까? 바깥에 나트륨이 많이 있어. 안쪽에 뭐가 많다고요? 칼륨이 많이 있어. 자,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거 하나만 복습해보자. 세포막은 뭘로 돼 있어, 얘들아? 인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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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질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1학년 때 했던 거. 네. 이 인지질이 전기가 뭐였는지 기억나? 대충 마이너스 띄고 있었어. 그래서 혹시 플러스 물질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니? 통과한다 그랬어? 아니면 달라붙는다 그랬어? 달라붙어. 마이너스 물질은 튕겨 나간다 그랬어. 그래서 전하를 띄면 우리 이온 같은 건 세포막 통과한다 그랬어? 못한다 그랬어? 통과 못해. 봐봐요. 농도차가 이렇게 극심하지만 왜 통과 못해? 인지질 이중층 못 뚫어서.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구멍 하나 빵 뚫으면 어떻게 되게? 그냥 구멍 빡 뚫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어? 여기 있던 애들이 팍 하고 쏟아져 들어오겠죠. 여기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도 팍 하고 쏟아져 나가겠죠.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냐면요. 지금 바깥에 150 있고 안쪽에 1 있는 거는 뭐 이걸로 비교할 바도 아닌데 코카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탄산음료 있잖아요. 여러분이 풀파워로 흔든 다음에 뚜껑 따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농도 차이가 굳이 따지면 압력 차이가 그렇게 안 나. 그렇게 안 나는데도 그런 일이 150 빼면 얘들아 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폭발이야 거의. 그래서 이거 구멍 살짝 탁 열어주잖아요. 그럼 폭발해서 꽉 이렇게 들어와. 그냥 사이다 터지듯이 이런 느낌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오케이. 그러면요 칼륨 안에 많은 거 오케이. 바깥에 나트륨 많은 거 오케이. 둘 다 플러스인데요. 그치? 둘 다 플러스 이온이 서로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안이 마이너스예요? 물어볼 수 있어. 일단 제가 개수도 다르게 적었죠. 바깥에 나트륨 이온의 개수가 좀 더 많이 있으면 그거 제외하고도 얘들아 바깥에 나트륨이 잔뜩 있는 건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가 안 되냐면 바깥이니까 얘네 나트륨 많아도 막 돌아다니면서 터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안에 칼륨이 겁나 많은 건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돼? 얘네 다 플러스죠. 좁죠. 어떻게 될 것 같아? 안정 안 하면 얘네끼리 밀어내면서 터져버려 세포. 그래서 이 플러스를 잡아두기 위해서 인지질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요 안에 뉴런들은 안쪽에 뭘 가지고 있냐면 마이너스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다시 둘 다 플러스 이온이 많다. 근데 뉴런 안쪽에 뭐가 많다고? 마이너스 단백질이 많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단백질들이 칼륨이 좀 난동 못 치게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어. 요런 느낌으로. 그럼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뭐야? 전극 찍으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플러스라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플러스야. 얘 찍으면 그냥 플러스라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바깥에 대해서 찍으면 바깥에 대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자 아까 말했던 축삭의 세포막이라고 합시다. 안쪽이
어떻다고요? 전기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야.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인 상태를 유지해. 이거 왜 이렇게 된다 그랬어?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밖에 바깥에 플러스 이온이 많은 것도 맞아. 또 한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 마이너스 성질.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단백질이 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거기에 이 농도 차이를 유지해주는 게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뭐가 계속 뭐 퍼내고 들여놓는다 그랬어. 퍼프. 마카로스. 이거 하고 있어. 근데 얘들아 뭔가 이상하지 않나? 바깥에 나트륨 농도가 150이고 안이 1인데 얘를 이렇게 퍼내려면 이거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엄청 부자연스러워. 쉽다 그래. 지금 코카콜라 흔들어가지고 터지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산화탄소 더 집어넣는 거라고요. 힘들겠죠?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겁나 먹고 ATP를 계속 때려 먹어요.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심장이 안 뛴다고 가정해도 여러분이 누워 있으면 에너지 소모가 계속 일어나.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는 거 제외해도 신경세포가 이렇게 막전이를 막에 있는 전압을 유지하는 거 있죠. 요거 에너지 엄청 소모하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존재하기만 해도 ATP는 계속 쓰고 있어. 받아들일 수 있겠니? 좀 어렵지만 받아들여주세요. 그러면 일단 오케이. 축사가 한쪽이 신경세포 한쪽이 마이너스 바깥이 플러스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자극 줬을 때 어떻게 플러스가 되냐?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건 이해하기 쉬워. 있을 때 바깥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나트륨. 요거 약속 하나만 하는데 앞으로 대괄호 이렇게 치면 나트륨의 농도 이런 뜻이에요. 과학에서 이렇게 쓰면 뭐라고 읽으면 된다고? 칼륨의 농도. 나트륨의 농도는 바깥이 엄청 높아. 칼륨의 농도는 안쪽이 엄청 높아. 그래서 내가 여기 그냥 뚫으면 무슨 일 생긴다 그랬어? 나트륨이 빡, 칼륨이 빡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죠? 그리고 구멍 뚫어 놓으면 결국엔 평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막 전압이 사라져요.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뭐 하냐면 내가 여기다가 자극을 줘. 또는 전기 신호를 줘. 그러면 처음에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나트륨만 들어오게 해. 바깥에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나트륨만 들어오게 하면 안쪽이 어떻게 돼? 나트륨이 빡 하고 쏟아진다고요. 빡 쏟아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나트륨이 들어와서 요런 데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여기만 측정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플러스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나트륨이 빡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플러스 되겠죠. 가능해. 근데 어떻게 나트륨만 들어오게 해? 라고 하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애가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새꼬맣게 전화 뛰는 거 못 들어오는데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뭘 통해서? 막 단백질 통해서. 이렇게 특정 물질을 받아들이는 막 단백질 이름 뭔지 기억해요? 통로 단백질이라 그래요. 그리고 얘는 나트륨 통로 단백질이야. 그럼 뭐만 통과시켜? 나트륨만 통과시켜. 그래서 내가 자극을 주면 전기 신호거든 물리적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가 빡 하고 열려. 빡 하고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 나트륨이 팍 쏟아져요. 그럼 여기 플러스 된다. 확 쏟아질 때 이거 확산돼 안 돼? 되지. 그럼 여기도 플러스 되지. 플러스 되면 전기 신호 받은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나트륨 통로도 어떻게 되겠어요? 빡 하고 열려. 그럼 또 나트륨 또 들어와요. 그럼 또 얘가 확산돼서 옆에 있는 또 뭘 열어요? 나트륨 통로 열어. 그럼 나트륨이 또 꽉 들어와. 이러면서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 하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나트륨이 들어와서 확산됐다 치자. 여기도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플러스 될 텐데 얘를 가만히 플러스로 두면 무슨 일이 생겨? 지금 내가 플러스로 바꿨다는 건 전기가 흐른다는 뜻이고, 그러면 신호가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 봐봐.
내 뇌가 팔 들어라고 했을 때 오케이 이렇게 하고 끝내야지 명령을. 근데 지금 플러스가 계속 들어와 있다는 건 전기가 계속 흐른다는 말이고 팔 들어라고 명령 한 번 했는데 계속 팔 들어. 계속 끊거든. 이렇게 되면 다음 신호를 못 받아들이잖아요. 문제가 크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마이너스를 바꿔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트륨 통로 일단 막아야겠죠. 막아. 그다음 뭐가 여기 잔뜩 들어있어? 칼륨 잔뜩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트륨 통로를 열면 바깥에서 들어오기만 해. 그래서 얘를 막은 다음에 뭐 하냐면 칼륨 통로를 열면 어떻게 될까? 칼륨은 어디가 지금 양이 많아? 안쪽이 많아. 그래서 칼륨이 빡 하고 쏟아져 나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트륨이 빡 하고 들어왔지만 칼륨이 빡 하고 나가면서 여기 있는 플러스 이온들이 쏟아져 나가죠. 그럼 상대적으로 아까랑 비슷한 전위가 맞춰질 겁니다. 이런 과정이 전도 현상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얘가 빡 하고 열리면 플러스 전기로 바뀌자마자 이거 빡 하고 열리면서 마이너스 전기 플러스를 바깥으로 빼요. 그래서 다시 돌려. 그러면 그 다음 신호 또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걸 말이랑 글로 설명하면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보자. 그 다음 얘들아 요거 여기가 농도가 높은데 내가 이걸 팍 열었단 말이야. 팍 여는 순간 촥 하고 빠져나가면 우리 예를 들어서 콜라 막 흔든 다음에 이렇게 뚜껑 땄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나가지. 기체만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에 내용물도 다 터져 나가죠. 그런 것처럼 과하게 나갈 때가 있어. 과하게 나가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거 나중에 보여줄게. 자, 그럼 선생님 저렇게 들어온 나트륨 잔뜩 들어오고 칼륨 잔뜩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누가 돌려줘. 아까 얘가 에너지 겁나 쓰면서 일하고 있다 그랬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여기로 나온 칼륨 다시 어떻게 해? 집어넣어. 여기로 들어온 나트륨 어떻게 해? 다시 빼. 요거 계속 해줍니다. 계속 에너지 써서. 교과서 한번 보자. 지금 우리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포 바깥에 뭐가 많아요? 나트륨하고 안쪽에 칼륨이 많아. 근데 왜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지 뭐가 있대? 단백질. 마이너스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안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때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쌤이 아까 그렸던 거랑 같은 거야. 세포막에 똑같은 지점에 지금 전극 찍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막 안쪽에 마이너스, 바깥쪽에 플러스 띈다 그랬죠. 그리고 통로 어떻게 돼 있어? 둘 다 막혀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누가 계속 일하고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반대로 했네. 칼륨은 집어넣고 나트륨은 지금 빼내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자극을 빡 줬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긴다고? 나트륨 통로만 열려. 그럼 뭐가 들어와요? 나트륨이 막 들어와. 그러면 안쪽이 순간적으로 플러스가 돼. 근데 이거 유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다음 상황 버려져. 그럼 이제 나트륨 통로는 잠깐만 뚜껑 열었다 닫아도 우리 콜라 뚜껑 칙칙 해도 물 촥 새잖아요. 그것처럼 칙칙 하는 거야. 칙칙 이렇게 해주면 나트륨 통로를 닫지만 이제 다시 빨리 마이너스로 만들어줘야 그 다음 자극을 받으니까 이번엔 뭐 열어줘? 칼륨 통로 열어줘.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 그러면 나트륨 들어갔고 칼륨 나갔는데 재배치는 또 누가 해줘? 얘가 다시 해줘. 그러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요거를 영상이 있으면 참 좋은데 괜찮은 걸 못 찾겠더라고. 일단 교과서에서 제공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봅시다. 선생님.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나트륨 통로 막혀 있죠.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을 재배치해 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 평소에 이 상태입니다. 근데 자극을 받았어. 자극 받은 시점부터 보면 자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뭐가 열려?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먼저. 그러면서
플러스로 돼. 여기 이 그래프는 뭐냐면 내가 계속 전극 찍고 있는 겁니다. 자극 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어. 내가 지금 여기 전극으로 찍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플러스로 됐다가 플러스로 유지하면 다음 자극 못 받는다 그랬죠.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뜨려. 이때는 어떻게 떨어뜨린다고? 얘는 닫고 칼륨 열어줘. 그럼 칼륨이 빵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인 전위는 플러스가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돌아가. 그 다음 쌤이 아까 언급했던 게 있는데 우리 콜라 흔든 다음에 뚜껑 열면 원하는 만큼만 김이 빠지는 게 아니다 그죠? 네. 이렇게 과하게 나가는 경우가 생겨. 이런 일도 있다. 근데 과하게 나가도 상관없지. 누가 다시 되돌려줘? 서울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다시 돌려줘. 다시 원 상태로 재배치합니다. 이렇게 과하게 되더라도 통로는 다 막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온을 재배치해가지고 다시 원 상태, 내가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자, 이제 얘들아 고난이도 문항에서 물어보는 게 있다. 이걸 한번 보자. 뒷반 애들 아직 안 했는데 봐봐요. 지금 선생님이 막 전기가 일어나고 뭐 하고 했던 거는 이 뉴런 전체에서 어디만 본 거예요? 여기 내가 전극 찍은 여기만 보고 있는 거야. 그죠? 네. 그럼 내가 얘를 자극 줘가지고 여기가 플러스가 됐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유출돼? 칼륨이 유출됐어. 그죠? 나트륨 들어갔다. 나트륨 들어가고 칼륨 유출됐어. 요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세포 밖에 칼륨 농도는 세포 밖이 높아, 안이 높아? 지금 칼륨 유출된 상태야. 그래도 안이 높아. 왜? 너무 길었어. 이 세포 전체에서 여기만 조금 삑 나가. 근데 나머지 세포 부위에서는 다 뭐하고 있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칼륨 때려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안에 칼륨 농도는 당연히 밖보다 안이 높아.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거 엄청 어렵다. 시험 문제로 나오면. 이거 다 틀린다고요. 다시 이렇게 설명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볼게. 여기에서 나트륨이 들어갔어. 나트륨 들어갔다. 그럼 지금 여기 이제 플러스로 된 거다. 플러스 됐는데 다시 세포 밖이랑 세포 안에 나트륨 농도 어디가 많아? 아직 당연히 바깥이 많지. 바깥에 이만큼의 농도가 지금 150이라고요. 근데 여기 1있다고 조금 픽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 전체가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심지어 신경세포들은 몰려 있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세포가 주변에 수천억 개가 있어요. 얘네가 전부 다 바깥으로 나트륨 뿜어내고 칼륨 집어넣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픽 나왔다고 여기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해가 되나? 다시 여기만 나트륨 들어갔다고 해서 나트륨 농도가 여기 전체 중에 여기 측정하더라도 여기 이 신경세포 안쪽 나트륨 농도가 더 높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또 다 퍼내고 있잖아. 그죠? 재배치한다고 계속 나트륨 칼륨 펌프 계속 돌고 있다. 그래서 나트륨 다 퍼내고 있는데 여기만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얘보다 여기 나트륨이 많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사실은 요 수준은 선생님들 임용시험 칠 때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고등학교에 나오더라. 간단하게 나와. 너희가 이해 못할 건 아니니까. 근데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스케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시험 문제는 많이 틀리거든요. 공부해주세요. 네. 중요하다. 네. 선생님. 예.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기서 할때 나트륨이나 칼륨이 어느 함수이 높아지는 경우가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생명체가 살아있지 않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불가능. 사막.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지금 얘는 전도가 아예 안 일어나는 상태야. 그럼 전도가 안 일어나는 건 자율신경도 못 움직인다는 소리죠. 심장도 멈춰있고 다 멈춰있다는 소리야. 죽어있는 생명체는 그렇습니다. 죽으면 오랜 시간에 거쳐서 평형이 맞춰질 겁니다. 자, 교과서 다시 보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념을 몇 개 배워야 되더라고요.
휴지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까 신경세포가 평소에 일 안 할 때도 항상 안쪽이 뭘 유지한다 그랬어. 마이너스, 바깥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신경세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 근데 이때 정극 찍으면 막전이 얼마로 찍히냐면 안쪽이 마이너스 70이라고 찍혀. 어떤 책에서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5라고도 적는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신경세포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우리 수능 시험에는 마이너스 70이라고 자주 나와. 그래서 우리도 마이너스 70으로 하자. 네. 대부분의 신경세포의 평균치를 내면 마이너스 70 정도로 잡힙니다. 찍어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옛날에 해부하고 많이 할 때는 했는데 해부 금지 먹어가지고 모르겠다. 찍어보면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을 유지하다가 내가 자극을 빡 줬어. 그럼 뭐가 열려 있대? 나트륨. 나트륨 통로 열린다 그랬죠. 나트륨 통로가 열려. 칼륨 통로는 아직 닫혀 있지. 그냥 나트륨 빡 들어가니까 플러스가 빡 돼. 자, 0에서 플러스 되는 순간 누가 닫혀? 나트륨 통로가 이제는 닫혀야 돼. 나트륨 통로 닫혀. 근데 대신 누가 열려? 칼륨 통로가 열려. 칼륨 통로가 열리면 안에서 플러스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에서는 측정해보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 그러다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일도 생겨. 하지만 누가 돌려줘?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다시 원상태로 재배치하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때 신경세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막전이 찍어보면 얼마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70 나와. 그래서 이때 상태를 지금 신경세포가 쉬고 있는 상태의 전압 에너지다 라고 해서 휴지전이라고 해요. 신경세포 쉬고 있잖아. 반응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전위가 마이너스 70이야. 내가 자극 빡 줬어. 그럼 무슨 일 생긴다고? 전기가 지나가. 전기가 빡 생기는 건 지금 누가 활동하고 있는 거야. 뉴런이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때 마이너스 70 말고 요런 상태 때 활동전이라고 해. 그래서 휴지전위, 활동전위라는 게 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그럼 선생님 어디서부터가 딱 활동전이에요? 라고 하면 그렇게는 안 물어봐. 대충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 A가 있고 B가 있어. 활동전위는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요렇게는 물어봐. 근데 여기 뭐게? 뭐 여기는 어때? 여기는 뭐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알겠죠? 이렇게는 안 물어보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빠는 또 안 했었는데 역치전이라는 개념이 있어. 역치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세기.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세기다. 그래서 얘들아 생각해봐봐. 지금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뭔가 부딪히고 있나? 있지. 공기 분자가 지금 1초에 수억 개씩 여러분 몸에 때려박고 있다고요. 이거 느껴져 안 느껴져? 이 정보까지 여러분 내가 다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슈퍼컴퓨터 아닌 이상에 과열돼가지고 기절해버린다고요. 1초에 수억 개가 그러면 1초에 수억 개의 뉴런이 수억 개 정보를 다라락 전부 다 내려보내면 지금 여러분 감전된다고. 이거는 처리 안 해야 돼. 왜? 우리 신체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지금 자극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까지 정보를 처리해버리면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정도는 넘어야 우리가 처리하는 수준이 있어. 그게 역치전이야. 이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 역치가 높으면 어떻다는 뜻이야? 세게 찔러야 받아들여. 어떤 친구, 둔한 친구도 있고 예민한 친구도 있잖아요. 예민하다고 하잖아. 민감하다고 하잖아. 그런 애들 역치가 낮은 애들이야. 나는 친구가 뺨을 때려도 엄마 때렸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요. 잘 몰라요. 이렇게 선생님 좀 둔감한 편이야. 이렇게 뭔가 탁 건드리고 만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엄청 예민한 애들이 있어. 그래도 역치가 낮기 때문에 살짝만 스쳐도 아프게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야 이거.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얘가 높으면 활동 전이가 잘 발생 안 하겠죠. 얘가 낮으면 약한 자극에도 쉽게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얘들아, 우리 몸이 자극을 세게 받으면 활동 전이가 어떻게 되게? 이게 높이 올라갈까? 이게 높이 올라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신경세포 안에 나트륨이 겁나 들어왔다는 거잖아. 내가 세게 자극할수록 이게 높아지면 나트륨이 들어오다가 공간이 넘치면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만약에 약한 자극이다. 그러면 활동전을 한 번만 삥 보내. 이거 약한 거야. 센 자극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삥. 파란색으로 표기할게요. 센 자극은 삥, 삥, 삥 이런 식으로 표기. 자극의 세기를 뭘로 표현해요? 우리 몸은 활동 전이의 빈도. 활동 전이 빈도가 많다. 이거 자극 세다는 소리야. 활동 전이의 빈도가 약하다. 이거 약하다는 소리야. 적다면 약하다지. 그러면 선생님 최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극의 세기가 있나요? 있지. 이게 어디가 최대일 것 같아? 나트륨 칼륨 통로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다다다다다다 세게 하면 이게 움직이는 이거 최대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까지만 느낄 수 있어요. 요거를 넘어가면 그 정도의 자극은 어떻겠어요? 그 정도면 이제 신경세포가 파괴된다고 봐야 됩니다.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그 이상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이게 나트륨 펌프고 이게 나트륨 통로고 칼륨 통로야. 이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까지밖에 못 느껴. 최대 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의 최대 세기는 있다. 빈도를 최대로 할 수 있어서 활동 전이와 휴지 전이라는 개념이 있고 한 개 더 있어. 나 진짜 빡치네. 보세요 여기. 활동 전이는 내가 전압을 측정했을 때의 상태고 우리 신경세포의 상태를 한번 보자. 신경세포의 상태를 보면 처음에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경세포의 안쪽이 뭐라고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인 상태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처음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거 신경세포가 휴지 상태일 때 쉬고 있을 때는 안쪽이랑 바깥쪽이 극이 나눠져 있네.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그래서 얘를 분극이라고 불렀어. 안쪽이 다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다 플러스면 극이 나뉘어 있으니까 분극이라고 불렀어요. 그란디. 내가 여기를 자극을 했어. 자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트륨이 빡 하고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돼? 플러스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여기도 플러스겠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극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뉘어 있어야 되는데 자극하거나 전기 신호 오니까 어떻게 됐어? 내가 생각해둔 분극이 깨졌다, 그죠? 네. 안쪽이 정확하게 바깥쪽이 나눠지는데 안 나눠지고 섞이는 상태가 생겨.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탈분극이라고 불러. 보통 선생님들이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세요. 근데 이걸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받아들일 만해서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됐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돌아가? 칼륨이 빡 빠져나가면서 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재배치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돌아가지. 안쪽이 마이너스, 그죠? 바깥쪽이 플러스. 이 상태를 뭐라 합니까? 라고 하면 얘는 다시 분극됐으니까 재분극이라는 표현. 자, 그러면 선생님 분극이랑 재분극은 어떻게 구분해요? 이거 겉으로 보긴 똑같은데 라고 할 수 있죠. 분극 상태는 아직 자극을 받은 적 없어, 그죠? 그래서 여기 자극하면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 바로 탈분극이 가능해. 근데 재분극은 어떤 상태냐면 겉보기엔 이런데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 칼륨이 나가는 상태야. 칼륨이 나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자극했다고 해서 탈분극이 일어났다? 안 일어나.
나트륨 혹시나 조금 들어오더라도 없어져. 칼륨 빠져나가는 것도 더 빨라서. 그래서 얘는 탈분극이 다시 안 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 옆에 봐라. 지금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니까 뭐라 돼 있어요? 분극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 책에도. 그 다음에 안쪽이 플러스 되니까 뭐라 그래? 탈분극이라고 하고. 안쪽이 다시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칼륨이 나가고 있는 상태야. 이때는 재분극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럼 얘를 그래프로도 보자. 여기에다가 표시해 보자. 휴지전이 상태는 탈분극이야, 분극이야, 재분극이야. 이거 분극 상태지. 잘하네. 지금 안쪽이 마이너스 70 돼 있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 탈분. 여기는 탈분극. 지금 여기까지도 탈분극 아닙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물어보면 보통 여기 체크할 겁니다. 여기나 여기 물어보면 이상한 애다. 바뀌는 과정은 물어보면 이상한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누가 봐도 재분극 상태죠. 그냥 재분극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봐야 된다고? 칼륨 통로 열려 있는지 봐야 된다고. 그림으로 만약에 주면. 그런데 재분극 하다가 가끔 과하게 나갈 때가 있어. 요 상태 뭐라 그러냐면 과하게 분극됐다 해서 과분극이라고 해요. 얘는 특징적이라서 알아두면 좋다. 요 상태는 다시 뭐예요? 분극이지. 재분극 아니에요. 차이는 얘는 칼륨 통로 닫혀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돌아왔다. 이 상태로 돌아오면 자극하면 탈분극 일어나 봐. 여기에서는 탈분극 해도 탈분극이 못 일어나. 내가 자극적으로 칼륨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여기는 탈분극 하고 있으니까 찔러도 의미 없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렵거든요. 정말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개념하고 다음 시간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 녹화 종료해줄래?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